대강당이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위에 작은 아시아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강혜린이 트로피를 받아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예린이 관중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맨 앞줄에 앉은 조셉 애덤스 수학교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그 자부심 강한 교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을 잃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린의 차분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에밀리 왓슨을 비롯한 미국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예린이 잠시 멈춘 후 조셉 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한국에서는 중학생들도 쉽게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순간 대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조용한 전학생이었던 이 소녀가 지금 미국 최고 수학교사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치동에서 온 수학 영재 소녀가 어떻게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런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몇 달 전 미국 윌슨 고등학교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윌슨 고등학교 3층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오후 4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복도에서 한 명의 여학생이 사물함 앞에 서 있었어요. 강혜린, 키는 작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이 소녀는 사물함 문을 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두꺼운 수학 교과서와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문제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예린은 그 문제집들을 바라보며 잠시 고향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치동의 치열한 학원과 밤늦도록 이어지던 수학 특강,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예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이비드 이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데이비드는 예린이 이 학교에 전학 온 후 처음으로 친하게 지내게 된 선배였습니다. 응, 조금 더 있다가 갈 예정이야. 예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애덤스 선생님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조셉 애덤스 선생님의 수학 시간은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예린이 전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해 주었지만 조셉 선생님만큼은 달랐습니다. 첫 수업부터 예린을 유독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거든요. 괜찮아.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예린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린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치동 최고의 수학학원을 다녔고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입상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튀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애덤스 선생님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자기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거든. 데이비드가 설명해 주었어요. 조셉 애덤스는 이 학교에서 15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은 그는 자신의 학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특히 명문대 입시 준비에 특화된 수업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시아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생각이라니?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시아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어. 나도 경험해봤거든.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리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특별 취급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리는 수학교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은 교실에서 예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어요. 조셉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당당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언제나 자신감에 넘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조셉 선생님이 교단에 서며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린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예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에밀리 왓슨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에밀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모범생이었죠. 안녕, 선생님. 에밀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에밀리. 어제 숙제는 다 했겠죠? 조셉 선생님이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완벽하게 풀었어요. 에밀리가 자신있게 대답하며 예린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예린은 그 시선을 느끼며 더욱 작아졌어요. 에밀리와 조셉 선생님의 친밀한 관계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셉 선생님이 칠판에 2차방 정식의 기본이라고 적었어요. 예린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2차방 정식이라면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조셉 선생님은 기본적인 2차방 정식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자,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조셉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예린이 문제를 보자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진지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풀어볼까요? 조셉 선생님이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도 자신있게 손을 들었어요. 에밀리, 나와서 풀어보세요. 에밀리가 칠판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수를 했어요. 부호를 잘못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아, 조금 틀렸네요. 다시 해보세요. 조셉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에밀리가 다시 시도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누가 대신 풀어볼까요? 조셉 선생님의 시선이 예린에게 향했어요. 예린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손도 들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린, 한번 해보겠니? 조셉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예린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하지만 예린은 일부러 천천히 신중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풀면 눈에 띌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한 단계씩 풀어나가며 답을 구했어요.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답이네요. 조셉 선생님이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어려 있었어요. 예린은 자리로 돌아가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조셉 선생님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후 조셉 선생님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선 그는 손에 두꺼운 문제집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도전적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셉 선생님이 말하며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리는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 문제였거든요. 삼각함수와 로그가 복합적으로 얽힌 대학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조셉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는 포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조차 고개를 저으며 어려워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어려워 보여. 한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버드 입학시험 문제라니 우리가 풀 수 있을까? 다른 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선생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예린에게 향해 있었어요. 마치 이 문제를 예린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예린,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니? 조셉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아무래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애가 아무리 아시아 학생이라도 하버드 문제는 무리 아닐까? 맞아. 이번엔 틀릴걸. 에밀리의 친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린이 조용히 대답하며 일어났어요. 교실의 모든 시선이 예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칠판 앞에 선 예린은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예린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치동 학원에 다닐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수없이 풀어봤거든요. 특히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수준이었어요. 예린은 분필을 들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여러 공식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적용하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해 나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듯 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예린이 복잡한 수식을 척척 풀어나가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에밀리도 입을 다물고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조셉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린이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하버드 입학시험 문제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그 문제를 말이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예린이 답을 완성했습니다. 칠판 가득 적힌 풀이 과정은 완벽했어요. 한 번도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풀어낸 해답이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예린이 조용히 말하며 조셉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셉 선생님은 칠판의 풀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틀린 곳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것이었어요. 정답입니다. 조셉 선생님이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뭔가 불쾌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지? 진짜 천재인가 봐. 예린은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눈에 띄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한 전학생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셉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15년간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자부심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셉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인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문제를 고작 아시아에서 온 고등학생이 그렇게 쉽게 풀어버렸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내일은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야겠군. 조셉 선생님이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조셉 선생님의 수업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매 시간마다 예린을 겨냥한 듯한 고난도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린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미적분학의 응용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조셉 선생님이 말하며 칠판에 더욱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편미분과 중적분이 섞인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죠. 학생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우리가 배운 적 없는 내용 아닌가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문제죠. 조셉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 이번에도 해보겠니? 조셉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이번엔 정말 무리일 거야. 아무리 아시아 학생이라도 대학교 내용까지는 모를 텐데. 응, 드디어 저 애가 망신당하겠네. 친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린은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때 이런 고급 내용들도 다뤄봤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예린이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20분 정도 고민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중간에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완성된 답안을 보며 예린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였는데 풀어낸 것이었거든요. 완성했습니다. 예린이 말했을 때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조셉 선생님이 칠판 앞으로 다가가 풀이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본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답입니다. 조셉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감탄사가 다시 터져나왔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는 조셉 선생님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데이비드가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예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애덤스 선생님이 요즘 너한테만 너무 어려운 문제 내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예린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물어보시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 정말 대단해. 데이비드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특별히 수학을 많이 공부했거든. 대치동에서는 저런 문제들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 예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치동? 거기가 한국에서 유명한 학원가라고 들었는데. 응, 거기서 3년 동안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했거든. 그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어. 그때 에밀리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일부러 들리게 말했어요. 어머, 누가 자기 자랑하고 있네. 한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우월감에 빠져도 되는 건가? 맞아.
너무 겸손하지 못해. 미국 학생들을 무시하는 거 아냐? 에밀리의 친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영어로 따져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화가 나서 에밀리를 향해 말했어요. 에밀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예린은 그냥 솔직하게 대답한 거야. 오, 데이비드도 같은 아시아끼리 편을 드는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에밀리가 더욱 비꼬듯 말하며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예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은 그저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에밀리는 원래 질투가 심해. 데이비드가 예린을 위로했지만 예린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후였어요. 그날 밤 예린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미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셉 선생님은 이제 거의 매일 예린만을 겨냥한 초고난도 문제들을 준비해 왔어요. 마치 예린을 굴복시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 학생들도 이제 예린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예린이 또 풀어낼지 궁금했거든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조셉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것은 정말로 대학교 3학년 수준의 복소수 해석학 문제였어요. 복소 함수의 적분과 유수 정리가 포함된 문제였습니다. 대학원 입시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죠. 학생들이 모두 포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에밀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어요. 이건 정말 우리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수학 천재라면 도전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조셉 선생님이 예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린, 이번에도 해보겠니? 조셉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이번엔 절대 못 풀 거야. 복소수 해석학이잖아. 대학원생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드디어 저 아시아애가 망신당하겠네. 너무 잘난 척했어. 다른 학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은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상위권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예린에게는 희미한 기억이 있었어요. 대치동에서 만났던 한 선생님이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고급 내용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예린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칠판 앞에 선 예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적분 경로를 그려보고 특이점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린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복소 함수의 유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호를 잘못 처리한 것이었어요.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20분을 고민한 끝에 예린이 답을 제시했지만 조셉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틀렸습니다. 조셉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으로 예린이 문제를 틀린 것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작게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드디어 틀렸네. 역시 한계가 있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항상 잘난 척하더니 결국 들통났네. 에밀리의 친구가 비꼬듯 말했어요. 조셉 선생님이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린, 아무래도 이 문제는 너에게 너무 어려웠나 보네. 미국의 고등학교 수학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죠?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 조셉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에밀리와 친구들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교실 전체가 예린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예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며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굴욕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데이비드가 다가왔지만 예린은 말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예린아, 괜찮아? 저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였어. 내가 틀린 게 당연해. 데이비드가 위로했지만 예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간 예린은 방문을 닫고 펑펑 울었어요. 미국에 온 지 이제 몇 달 처음으로 이렇게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에 맞지 않는 걸까? 예린이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데이비드는 예린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예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구나. 정말 애덤스 선생님이 너무 심했어.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조셉 선생님의 말보다도 에밀리와 다른 학생들의 조롱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난 척하는 학생이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나 정말 잘난 척했던 걸까?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내니까 성실하게 풀었을 뿐이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다들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지? 데이비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 특히 수학을 잘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내 자신을 믿어. 넌 정말 뛰어난 학생이야. 어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내 실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데이비드의 말에 예린은 조금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수학 시간 조셉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예린이 틀린 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어제 문제는 정말 어려웠죠? 역시 수학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조셉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예린을 쳐다봤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낼 건가요? 물론이죠. 진정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려면 도전이 필요하니까요. 조셉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문제는 평소보다 쉬웠어요. 고등학교 수준의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린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조셉 선생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예린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수학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때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린은 그 책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는 한국의 수학 선생님이 써주신 격려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예린아, 수학은 국경도 언어도 초월하는 진리야.
내 재능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 글을 보는 순간 예린의 마음에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제 틀린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사소한 실수였어요. 긴장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예린은 문제집을 펼치고 고난도 문제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푼 결과 예린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날 밤 예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실력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조셉 선생님과 에밀리의 편견을 깨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린은 늦은 밤까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문제집을 다시 꺼내서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소수 해석학, 추상대수학, 위상수학까지 대학원 수준의 내용들도 다시 정리했어요. 다음에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예린이 다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음 날 예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의 풀이 죽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린아,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데이비드가 궁금해했어요. 응, 결심했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예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예린의 변화를 보며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례 고등학교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였어요. 이 대회는 지역의 여러 고등학교가 참가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학 올림피아드에 우리 학교 대표로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조셉 선생님이 발표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명문대 입학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대회는 다음 주 토요일이고 참가 희망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조셉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에밀리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참가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에밀리. 다른 학생들도 있나요?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손을 들었지만 예린은 조용히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데이비드가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린아, 너도 참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실력으로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텐데.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글쎄, 괜찮을까? 예린이 망설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그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었잖아. 이번이야말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야. 예린은 잠시 고민했어요. 한 달 전의 실수가 아직도 마음에 걸렸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어. 참가해 볼게. 예린이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예린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조셉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린도 참가하는군요. 지난번에 틀린 문제는 괜찮나요? 조셉 선생님이 비꼬듯 말했어요.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킥킥거렸어요. 어머, 지난번에 틀리고도 또 도전하는구나. 용기는 가상해. 하지만 예린은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대회를 이틀 앞둔 목요일, 조셉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올림피아드에는 제가 특별히 출제한 문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셉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어떤 문제인가요? 에밀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당일까지 비밀입니다. 하지만 정말 도전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조셉 선생님의 시선이 예린에게 향했어요.
예린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조셉 선생님이 자신을 겨냥한 초고난도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좋아. 어떤 문제든 받아주겠어. 예린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회 전날 밤 예린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수학 참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복소수 해석학, 추상대수학, 실해석학까지 대학원 수준의 내용들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내일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예린이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대강당에는 지역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온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린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고 있었어요. 조셉 선생님이 문제지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총 5문제이고 시간은 3시간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특별히 제가 출제한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 써보세요. 문제지를 받아든 예린은 차례대로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처음 4문제는 예상 범위 내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5번째 문제를 본 순간 예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조셉 선생님이 한 달 전에 냈던 복소수 해석학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함수방 정식과 굴론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학원 수준의 초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역시 나를 겨냥한 문제구나. 예린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거든요. 예린은 차분하게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대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4번째 문제에서 막혀 있었어요. 5번째 문제는 아예 보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에밀리도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3번째 문제에서 멈춰 있었어요. 옆자리 학생들을 힐끗 쳐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반면 예린은 차분하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문제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풀어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빛을 발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예린은 조셉 선생님이 출제한 5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잡한 함수방 정식과 추상대수학이 얽힌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린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치동에서 만났던 한 선생님이 특별히 천재적인 학생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고급 기법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중했어요. 먼저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정리들을 적용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루아 이론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함수방 정식을 변형하고 군의 작용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찾아나갔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선생님은 감독관 자리에서 예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가운데 예린만이 여전히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설마 저 문제까지 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조셉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문제는 조셉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연구할 때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더 집중해서 문제와 씨름했어요. 중간에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며 돌파구를 찾아나갔습니다. 마침내 예린이 해답을 찾아냈을 때 남은 시간은 10분뿐이었어요. 빠르게 답안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시간 종료. 모든 답안지를 제출해 주세요. 조셉 선생님이 발표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답안지를 제출하며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지친 표정이었어요. 에밀리가 예린 옆을 지나가며 작게 말했어요. 마지막 문제는 포기했어.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채점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수학 선생님들이 모여서 답안을 검토했어요. 처음 네 문제는 비교적 빨리 채점이 끝났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섯 번째 문제는 모두 틀렸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예린의 답안이 나왔을 때 조셉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네 문제는 완벽했어요. 실수 하나 없이 정확하게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조셉 선생님이 예린의 풀이를 한 줄씩 검토해 나갔어요. 갈루아 이론의 적용, 굴론적 접근, 함수방 정식의 변형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씩 모여들어 예린의 답안을 확인했어요. 이거 정말 고등학생이 푼 건가요? 어떻게 이런 고급 이론들을 알고 있는 거죠? 풀이 과정이 완벽해요. 대학원생도 어려워할 문제인데 조셉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예린을 굴복시키려고 출제한 문제를 예린이 완벽하게 풀어낸 것이었거든요. 결국 채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예린이 유일하게 만점을 받아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어요. 오후 5시 대강당에 모든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대회 주최 측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고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역 고등학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3위는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마이클 존슨 학생, 2위는 센트럴 고등학교의 사라 데이비스 학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대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1위는 담당자가 잠시 멈췄어요. 윌슨 고등학교의 강예린 학생입니다. 대강당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은 입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예린이 1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강예린 학생은 유일하게 만점을 받아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낸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놀라워했어요. 조셉 선생님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예린이 단상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큰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데이비드는 일어나서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마이크를 예린에게 건넸어요. 예린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셉 선생님과 에밀리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했어요. 특히 조셉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조셉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린이 계속했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예린이 잠시 멈췄어요. 사실 그 문제들은 한국에서는 중학생들도 쉽게 푸는 문제들이에요. 대강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조셉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물론 여기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한국 대치동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런 수준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린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셉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출제했다던 초고난도 문제가 한국에서는 중학생 수준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예린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린이 인사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지만 조셉 선생님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조셉 선생님은 예린에게 다가가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린.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예린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용한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못해 예린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해, 예린. 정말 대단해.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예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데이비드가 달려와서 예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예린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데이비드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데이비드. 내가 격려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예린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트로피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제는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수학이 여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편견과 무시를 당당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조셉 선생님은 그날 밤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학생의 배경이나 출신을 이유로 편견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셉 선생님의 수업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린을 겨냥한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았고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했어요. 에밀리도 예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질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린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며 미국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라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진 당당한 학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린이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편견이나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미국 윌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조용했던 한국 소녀 강예린이 편견과 무시를 딛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낸 감동적인 복수극이었죠. 예린의 마지막 한마디, 한국에서는 중학생들도 쉽게 푸는 문제들이에요라는 말은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말하는 진짜 사이다였죠.